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내일 미국 시간으로 6월 7일, 지금 미국은 6월 6일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표하는 비트코인 법안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이러한 이벤트인데 드디어 이 법안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제도화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알트코인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기대되는 비트코인 법안 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과 커스텐 질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위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기 2020년 6월 7일 화요일 공화당 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다른 의원과 함께 발표를 하는 거죠.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하고 암호화 공간의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규제하면 비트코인 혁신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광부들이, 채굴자들이 브로커, 딜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인프라법에 이 채굴자들도 딜러의 에이전트라고 했죠. 딜러 이런데 포함이 되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기존 암호화폐 입법의 혼란을 정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관은 없습니다. SEC와 CFTC가 계속해서 나눠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을 담당하고 CFTC는 상품에 해당하는 코인을 담당하는데 전반적으로 CFTC가 비중을 더 크게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굴 관련 법은 각 주마다 알아서 정하게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번역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훑어보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시큐리티, 증권, 그리고 상품,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이냐, 이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결제 관련, 은행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가 뭘 담당하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증권에 대한 정의, 보조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산에 대한 제의를 받거나 팔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게 투자 계약, investment contract, 그리고 아니면 어떤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증권을 사고 파는 그런 행사, 증권을 사고 파는 행사에 연결된 사람에게 소개가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제의를 받았다, 샀다, 팔았다. 그럴 경우 이게 증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건 뭐 XRP 소송에서 봤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가 3월 1일에 만든 자료입니다. 이후로 내일 발표될 때는 어느 정도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법안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그런 법안이죠. 작년에 그 인프라법 그거 패스가 되고 나서 신시아 루미스가 바로 준비해서 적절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균형 잡힌 그런 암호화폐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돼서 나왔는데 이제 곧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얼마 전에 이 법안에 동참한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 케이틀린 롱, 케이틀린 롱은 월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뱅크 CEO입니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 자,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 우리 다 알잖아요. 비트코인의 모든 걸 건 우리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알트코인 얘기할 때는 약간 시큰둥하죠. 마이클 세일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트코인은 서울 강남의 땅이고 알트코인은 그 위에 지어진 건물 또는 회사다. 회사나 건물은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땅은 1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 다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테드 크루스 이 사람은 텍사스 상원 의원인데 작년에 그 인프라법 때 맹활약을 했었잖아요. 열변을 토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우리들의 미래다. 엄청난 돈이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보면 이 비트코인에 좀 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후원하는 후원자들, 돈 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많습니다. 텍사스에 채굴 회사들이 다 몰려갔으니까 거기서 이 상원 의원한테 이 돈을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친 비트코인적인 그러한 법안에 적극적으로 좀 더 지지하거나 동참하지 않을까. 친 비트코인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 좋다. 나머지들은 에이, 알트코인들은 이거 정리돼도 뭐 신경 안 써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케이틀린이란 이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연준과 조율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이자, 예치, 예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파이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두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밀어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알트코인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인데 신시아 루미스도 자기 비트코인 샀다 이런 말은 하는데 알트코인 샀단 말은 안 합니다. 자료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비트코인만 샀고 테드 크루스 의원도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코인의 발전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너무나 무게를 많이 두는 좀 편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더리움도 이거 증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마저 증권이라면 이거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더리움마저 증권으로 간주가 된다면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그냥 와르르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큰일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SEC도 CFTC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꽝꽝 박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이 증권이 아닐까 하는 건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충분히 이 상황을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뭐 확실한 건 없으니까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지만 다른 코인들은 거의 다 증권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다면 대부분은 증권이다라고 할까? 우리가 리플 소송을 통해서 공부한 게 있죠. SEC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ICO, 프리세일, 그러니까 코인 발행하기 전에 모금운동, 이 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도 프리세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뒤에 숨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더리움까지 물귀신으로 또 끌고 내려갈까? 이런 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ICO 프리세일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이거는 근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데, 요즘 떠오르는 주장이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코인,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지분 증명 코인은 다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좀 관련, 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관련 법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걸 순식간에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뚝딱. 네, 속보. 일부 암호화 스테이킹 투자는 증권 제공. 그러니까 스테이킹 투자가 증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려가 보면 크립토 스테이킹이 뭔지, 지분 증명 합의, 지분 증명 코인이라고도 하죠. POS, 포스. 지분 증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채굴하는 거 말고 우리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코인만큼, 이 비중만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면 블록체인 이 확장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노드를 돌리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 사서 서버를 만들어서 노드를 돌리면서 이 블록체인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만큼, 이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골치 아프게 이 서버 이런 거 관리하기 싫으면 어떡하나요? 위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나눠 갖는 건데, 이런 경우 이게 하위 테스트라고 있죠.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보는 거. 돈을 투자했나? 맞습니다.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익을 바라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죠. 수익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서 오는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강력한 컴퓨터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 고생해서 서버 돌려가면서 보상을 받아오는 겁니다. 위임을 한 사람은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수수료 지불하고, 그렇지만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입니까? 이거 맞죠. 공동기업이란 함께 이 플랫폼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위 테스트란 이 모든 걸 충족시켜야 되는데 여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증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지분 증명 합의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위 테스트의 기반으로 보자면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투자로서의 크립토 스테이킹, 이건 뭐냐면 뭐 노드를 돌리는 이런 게 아니고,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이 코인만 그냥 사서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보상이 옵니다.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코인을 줘요. 지갑에 보니까 막 코인이 불어나고 있어요. 어떤 코인은 좀 다른 코인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뭐 노력해서 서버를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건 돈에 대한 투자 맞죠?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수익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서 오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코인만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 플랫폼에서 이걸 주는 겁니다. 저한테 왜 줄까요, 근데? 이 코인을 보통 락업을 해놓습니다. 못 팔게. 락업을 해놓고 저는 그냥 적금 들듯이 기다리고 있으면 락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듯이 보상을 주는데, 락업을 해놨으니까 유통이 안 되게 되겠죠?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올라가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코인의 가격을 올리려고 자꾸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묶어놓고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이 많죠. 바이낸스 또 다른 타 거래소에서도 보면 30일짜리, 60일, 90일 해놓고 길게 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이 묶어놓은 걸 가지고 이 코인으로 자체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걸 빌려줘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그리고 그 보상에 맞는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한테 보상이라고 주는 겁니다. 자기네 이자 받아서 불린 돈을 그 정도 선에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증권으로 충분히 간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킹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이자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자 받기가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 코인 중에서 노드를 돌려서 보상으로 받는 스테이킹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코인에는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아발란체, 테조스, 알고랜드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노드 돌리는 사람들이 비싼 서버 돌려가면서 기여를 하고 보상을 받는 거다. 이자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임을 하면 그 서버 가격을 나눠내는 거니까. 그리고 보상 나오면 보상도 나누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또 암호화폐 법안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점을 갖고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레미 호건 변호사 아시죠? 리플 소송 관련 자주 소식 전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리플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SEC가 딴지 걸 만한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코인별로 SEC 위험 점수라는 걸 먹였습니다. 그걸 매겼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1부터 10까지입니다. 1은 아주 안전하다. 10은 아주 위험하다. XRP가 10이고 1은 뭐 거의 안전한. 비트코인은 2점을 줬습니다. 뭐 거의 안전하죠. 딴지 걸 만한 거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2점을 줬고. 다음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몇 점을 줬을까요? 4점. 왜냐면 2014년에 프리세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CO, 프리세일 이런 거 하면 증권이라며 SEC가.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어쩌면. 그런데 SEC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4점을 줬습니다. 4점이니까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어떻게 될까?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더리움 2.0은 약간 좀 왜냐하면 그 제3자에 의한 그 수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위 테스트에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이더리움 2.0을 잘 만들어서 전환을 하면 이거 그냥 이더리움 가격 팍 올라가겠네.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수익이야? 그러면 또 딴지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6점을 줍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 가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 USDT 이거 너무나도 위험한 코인이죠. 9점. BNB는 중앙화의 대표 코인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8.5. 에이다는 ICO를 했는데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 미국에서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거기서도 보면 제가 설명을 아까 안 드린 것 같은데 신시아 루미스가 내놓는 그 자료에 보면 그 경영진 개발자 핵심 멤버들이 미국에 50% 이상 있을 경우 미국 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다 칼다노 개발팀이 주로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다노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나? 그래서 2.5를 줬고 도지코인은 얼마일까요? 짜잔 2점. 안전합니다. 도지코인도. 왜냐하면 도지코인도 다 채굴에 의해서만 코인이 분배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폴카닷은 5점. 상대적으로 조금 높죠. 왜냐하면 ICO를 했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코인을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그래도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거니까 5점을 이렇게 줬고 그리고 웹3 파운데이션이 스위스에 있죠. 폴카닷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위험한 코인은 아닙니다. 유니스왑은 4점.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유니스왑은 에어드랍을 통해서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에어드랍도 그냥 생겼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러면 수익이 생겼으면 뭐 에어드랍 받았을 당시에는 제로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고소를 해도 소송이 걸려와도 빵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어드랍 위주로 처음에 코인을 분배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오늘의 내용 정리해봅니다. 루미스 의원의 암호화폐 법안은 전체 코인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명확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알트코인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